저는 오늘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서 민원 창고 앞에 서 있는데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 정도로 지쳐 보이더군요. 직원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뒤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놀라지도 않고 그저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열흘 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일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열흘 전입니다. 저녁 찬을 치우고 따뜻한 보리차 한잔 하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남편 영수가 TV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에서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제가 다가갔을 때 남편의 얼굴은 이미 한쪽이 흘러내린 듯했고 입은 움직이는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듣고 있어. 제가 외치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중풍입니다. 앞으로 보호자가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합니다. 그 말이 그때는 그냥 의사 말 중 하나처럼 들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 삶 전체를 뒤바꾼 문장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제가 하나하나 챙겨줘야 했습니다. 밥을 먹일 때도 숟가락을 입에 넣어주고 밤에 몸을 돌려주고 기저귀도 직접 갈아주고 처음 며칠은 여보 내가 너 지켜줄게 스스로 다짐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열흘째가 되니 제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3번, 4번씩 깨면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부엌 의자에 앉았다가 그대로 졸아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가늘게 신음하면 저는 비몽사몽으로 일어나 몸을 돌려주고 물을 떠주고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도 너무 힘들다. 남편은 말도 못하고 제 손만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 손길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하루만 아버지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나도 좀 누워야겠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서 지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 말에 저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한참 뒤 민수가 보낸 문자를 읽었습니다. 엄마 오늘 지연이가 서준이 데리고 병원을 가야 해서 엄마 집에 못 간대. 내일은 한번 가보겠대.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애 아프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날 혼자서 남편을 돌보며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여주고 식탁에 앉아 한숨만 내쉬다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다음 날 새벽 창밖을 보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휴 오늘도 오기 힘들겠네. 비 오면 애 데리고 오기 더 힘들지. 그날 오전 민수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오늘도 못 간대. 서준이가 감기 기운이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애부터 챙겨라.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자 제 마음 한쪽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나는 내 사정은 누가 챙겨주지. 그날 남편이 큰 기침을 하자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아휴 좀 조용히 좀 하자.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미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정순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셋째 날 아침 저는 결국 지연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오늘만 좀 와줄 수 없겠니? 몇 시간만이라도. 나도 좀 누워야겠다. 지연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얘기해봐라. 지연이는 망설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시댁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저는 놀라 말했습니다. 무서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다고? 지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가면 늘 긴장돼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제가 부족한 며느리 같아서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셋째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점심 약을 먹고 겨우 잠들어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허리를 쭉 편 상태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 그 얼굴은 이미 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 말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수는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울고 있어. 어제 엄마가 지연이한테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했다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민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닌 거 맞아? 당연히 아니지. 민수야, 내가 너네한테 그런 말을 왜 해? 난 그냥 하루만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야. 민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얼마나 예민한지 알잖아. 특히 시댁 얘기만 나오면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럼 나는 스트레스 안 받니? 나는 밤새 간병하고 혼자서 내 아버지 뒤처리하고 잠 한숨도 못 자고. 난 사람 아니냐? 민수는 한숨을 깊게 쉬고 말했습니다. 엄마만 힘든 거 아니야. 우리도 우리 삶이 있다고. 그 말은 제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너는 내 삶이 있고 지연이도 지연이 삶이 있고. 그럼 나는 내 삶 없니? 민수는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렇게 몰아붙이지 마. 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몰아붙였다고. 내가 부탁 좀 했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냐. 거실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우리 가족 지켜야 해. 그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 그렇지. 나는 너희 가족 아니구나. 민수가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가 방에 들어오니 미세하게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여보, 나 너무 서럽다. 남편은 말은 못하지만 제 손을 잡으려고 손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 손길이 오히려 더 서러움을 폭발시켰습니다. 미안해. 나도 마음이 이게 아니야.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지쳤어.
저는 남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들리지도 않을 그 말들을 천천히 짓눌리듯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민수가 조금만 내 편 들어줬으면 싶었어. 남편의 가는 숨소리가 밤처럼 깊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겨우 눈을 뜨자마자 남편은 또 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남편이 손을 떨며 침대 난간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몸을 도와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지쳐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전자 물을 끓이려다 손에서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유리 파편이 튀었습니다. 정순아, 정신 좀 차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잠시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지연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도 시댁에 못 가겠어요. 서준이가 밤새 열이 났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애가 아프다는데 어쩌겠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의 기저귀를 갈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휘청했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벽을 잡고 겨우 서 있었지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정순아, 이러다 쓰러지겠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몸을 기대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으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내가 할게. 하지만 이미 제 몸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저는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한데 오늘은 좀 와줄 수 없겠니? 한두 시간이라도. 정말 나도 좀 쉬고 싶다. 지연이의 목소리는 어딘가 떨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저 어머니 뵈는 게 많이 무서워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왜 무서워? 어머니가 잘못한 건 아닌데요. 제가 늘 부족한 며느리 같아서 뭘 해도 틀릴 것 같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자마자 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한테 어떤 사람이었을까? 지연이와 통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갑자기 더 썰렁해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 애한테 나는 무서운 시어머니였구나. 내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민수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 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이 나 있냐? 무슨 일이야? 민수는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울면서 전화 왔어. 엄마가 며느리 자격도 없다 그랬다며. 나는 눈이 동그래져서 말했습니다. 내가? 민수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지연이는 그렇게 들었다는데. 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는 그저 오늘 하루만 좀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다. 너도 알잖아, 내가 그런 말 쉽게 하는 사람이냐.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도 요즘 진짜 힘들어. 서준이 아픈 거 챙기랴, 일하랴, 집안일 하랴.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진짜 무너지는 거야. 나는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습니다. 그럼 나는 안 힘들어? 나는 밤새 잠도 못 자고 내 아버지 뒤치다꺼리하고 있는데 내가 하루만 좀 도와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죄냐? 민수는 말했습니다. 엄마만 힘든 거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도 힘들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확 막혀왔습니다. 그래, 너희도 힘들겠지. 근데 민수야, 나는 지금 내 아버지 기저귀를 갈고 있다. 밤마다 3번씩 깨서 물 먹이고 몸 돌려주고 나도 늙었단 말이다. 민수는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며느리 망가질 정도로 몰아붙이면 안 되지. 나는 그 말에 꽂힌 듯이 멈췄습니다. 내가 언제 그 애를 망가뜨렸니? 내가 한 게 뭐야? 와서 좀 봐줄 수 있겠니? 그 한마디였어. 그 한마디도 못하냐 이제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그냥 한마디 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 마음에는 다르게 박힐 수도 있어.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러면 나도 그냥 가만히 있을게. 아무 말 안 할게. 그냥 이 집에서 나 혼자 다 하겠다. 됐다 이제. 민수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나도 요즘 너무 지쳐. 회사에서는 사람들 나가 떨어지고 집에서는 지연이 눈치 보고 서준이는 아프고 나도 내 인생이 버거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다들 자기 인생이 버겁지. 난 이제 너희 인생에서는 조금씩 빠져나가야 하나 보다. 민수는 뭐라고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고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성 걷는 소리처럼 귀에 박혔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눈동자를 굴려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이야기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있잖아. 이제는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남편은 입이 잘 안 움직이니 대신 눈을 살짝 감았다 떴습니다. 나는 그 눈이 나를 위로해 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말이야, 여보, 민수가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랐던 게 아니라 그냥 엄마 고생해.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말하다가 결국 울음이 터졌습니다. 사람 고생하는 것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버티지. 나도 사람인데. 남편은 힘겹게 손을 들어 내 손등을 톡 건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기침을 할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해서 벌떡 일어나고 물을 떠다 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다시 누우면 머릿속에서는 민수와 지연이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어머니. 시댁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나는 속으로 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힘들겠다. 근데 나는 누가 나한테 힘들지? 라고 물어봐 주지. 새벽이 지나고 해가 떠오를 무렵 내 몸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6째 날 아침 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 밑은 시꺼멓게 꺼져 있고 머리는 말라붙은 듯 흐트러져 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 얼굴이냐?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침대에서 신음했습니다. 저기. 나는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왜? 어디 불편해? 남편은 손을 허공에 흔들더니 내 손을 찾았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힘내볼게.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저귀를 가려고 몸을 숙이다가 그만 허리가 찌릿하고 뻐근해지더니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나는 숨을 가다듬고 휴대전화를 집어 들었습니다. 지연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늘도 시댁에 가기 어렵겠어요. 서준이 열이 밤새 안 내려서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 서준이가 아픈데 어쩌겠니? 입으론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또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버텨야 하나? 7째 날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자꾸만 잡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럼 이 집은? 이 사람은? 점심 즈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상태 어때? 나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버티고 있다. 민수는 말했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엄마, 지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도 많은 것 같은데 표현을 잘 못해. 나는 그 말에 선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표현 잘 못하는 편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한다. 그럼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하지? 8째 날 아침 나는 눈을 뜨면서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남편을 씻기고 약을 먹이고 죽을 떠먹인 후에야 나는 겨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전해달래. 나는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그 말 왜 본인이 직접 안 하냐? 민수는 잠깐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앞으로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자기가 비용을 보태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 뭔가
내가 먼저 꺼냈어야 하는 말 같은데 되려 그 아이 입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그 순간엔 고맙게 들리기보다는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줬습니다. 그래, 내가 다 못하니까 이제는 사람을 써야지. 입으로는 그렇게 털어냈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9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뒤 잠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데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지연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가만히 읽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법적으로 정리. 그 말이 무슨 뜻으로 쓰인 말인지 그때의 나는 다른 쪽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결국 나를 내 노후를 법으로 정리하겠다는 거구나.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법으로 가보자. 그렇게 고소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처음 떠올랐습니다. 10째 날 아침 나는 남편 옆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여보, 나 갔다 올게. 조금만 혼자 있어봐. 남편은 눈을 조금 크게 뜨더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방 올게. 정말 금방 올게. 그렇게 말하고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경찰서 앞에 내렸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아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순아, 돌아갈까? 아니면 오늘은 한번 끝까지 가볼까? 결국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 창구까지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앞에 서서 나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 며느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의외로 놀라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열흘 동안 남편을 혼자 돌봤어요. 밤마다 3번씩 깨고 기저귀 갈고 몸 돌려주고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이 됐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제는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저를 버리겠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머니를 상대로 뭔가를 하겠다는 뜻으로 직접 말한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께서는 그 문장을 그렇게 받아들이신 건가요?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정리라는 말은 그렇게밖에 안 들렸어요. 직원은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며느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 문장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말인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말 섞기도 싫어요. 내가 뭘 말하면 다 상처라며 그러면 나도
법으로 말하고 싶어졌어요. 직원은 한참 동안 나를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소는 관계를 완전히 끊는 선택이에요. 지금 어머니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단절인지 아니면 도움과 이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 나는 대답 대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와버린 걸까? 며느리를 고소하겠다고 경찰서까지 온 사람이 대단히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여전히 제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밝은 척 말했습니다. 나 왔어, 여보. 금방 갔다 온다 그랬지? 남편은 눈동자를 굴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다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는 몹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연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계속 죄책감이 들어요. 어머니 혼자 시아버지 돌보시는 거 아는데 제가 자꾸 도망치는 것 같아서요. 나는 가만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말도 했잖아요. 시댁 가는 게 무섭다고. 그 말이 어머니께 얼마나 상처였을지 뒤늦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 좀 서운하긴 하더라. 지연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전에 친정에서 많이 혼났거든요. 말 실수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래서 누구 집에 가면 늘 긴장돼요. 시댁은 더더욱요. 나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리하자는 거냐.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지연이 깜짝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그 말이 아니라요. 제가 문자를 그렇게 써서 어머니가 오해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한 법적으로 정리는 어머니를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였는데? 지연은 조심스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보호사 도움 받으시려면 장기요양 등급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신청하려면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서요. 그걸 말한 거였어요. 법적으로 정리하자는 게 어머니를 잘라내자는 말이 아니라.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줄여서 썼죠. 이제는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그 문장만 보면 당연히 어머니가 오해하실 만해요. 죄송해요. 제가 표현을 정말 못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서서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나는 그 문장을 보고 너희가 나를 법으로 떼어내려는 줄 알았다. 그래서
오늘 경찰서까지 갔다 왔다. 지연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그래. 며느리를 고소하겠다고. 내가 그런 말까지 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뒤에 지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겁나게 만든 거예요. 나는 순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많이 겁주긴 했지. 나도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너를 긴장하게 만들었을 거고. 잠시 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똑같이 서툴렀던 것 같다. 나는 늙어서 서툴고 너는 젊어서 서툴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온 것 같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무슨 기회? 이번 주말에 서준이 친정에 잠깐 맡기고 저 혼자 어머님 댁에 갈게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 어딘가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와라. 밥 같이 먹자.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남편 옆으로 갔습니다. 여보, 주말에 지연이가 온대. 서준이는 친정에 맡기고 혼자 온대. 남편은 눈을 크게 떴다가 천천히 감았다 떴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경찰서도 다녀왔어. 그런데 그게 다 오해였더라. 나는 웃다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같은 하루를 살고 같은 집에 있고 같은 가족인데 서로 마음은 이렇게나 멀리 돌아서 만나네.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내 기저귀를 갈고 내 약을 챙기고 밤새 내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칠 거다. 그건 아마 당분간 계속될 거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지, 오늘의 끝은 어제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어제는 원망으로 끝났다면 오늘은 조금은 안도하는 마음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남편의 손이 내 손을 살짝 눌렀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쥐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같은 하루라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말은 달라지는 거구나. 나는 침대 맡에 앉아 불을 조금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의 결말은 조금은 서로를 이해하게 된 날이라고 적어두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게 같은 하루 다른 결말의 첫 번째 이야기인가 보다.